우리 박한길 회장님이 균형 잡힌 삶, 인생 수레바퀴를 이제 설명을 하고 또 농부의 법칙이라든가 이런 걸 설명하면서 생각대로 실행된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언제까지 몇 평 아파트를 갖겠다. 또 2천만 원, 3천만 원 소득을 언제까지 벌겠다. 내가 부모님께 용돈을 드릴 게 아니라 매월 300~400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해 드리겠다. 내 우리 아들을 유학까지 보내서 공부시키겠다. 등등 그런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튀어나와서 자기가 계획한 그 시점에 실현이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어요. 그런데 얼른 들으면 저게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린가. 단지 그냥 마음을 잘 먹고 잘 하는 얘기겠지.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그렇지가 않고요. 그건 이미 심리학, 사회학, 사회심리학 또는 의학 또는 교육학, 경제학 등에서 모두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학문적으로 증명이 된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선언적인 어떤 구호가 아니고요. 학문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그 개념이에요. 그걸 학자들이 연구를 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영국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면 가장 위대한 영국인으로 치는 분이 그 윈스턴 처칠입니다. 윈스턴 처칠은 평화시에는 쫓겨났죠. 쫓겨났는데 전쟁이 터지니까 2차 대전이라고 하는 전쟁이 터지니까 다시 말하면 영국이라고 하는 국가 또는 좋게 말하면 조직이 위기에 처했을 때 리더십을 발휘한 분이고 그 리더십을 억지로 발휘한 것이 아니라 항상 난감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유머로 해결을 했거든요. 아주 난감한 상황을 유머로 해결한 분이고 그것이 영국 국민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거. 아주 유쾌한 기분을 주어서 2차 대전을 극복해버리는 그런 인물입니다. 2차 대전이 벌어져가지고 독일이 덩커리크에서 영국군이 밀리고 독일 공군기가 공습을 하고 이 난장판이 벌어지니까 빨리 의회에 가서 연설을 해야 돼요. 수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승용차가 오지를 않아. 그래서 시간은 다 됐고 해서 길거리에 가서 택시를 잡았어요. 그 당시는 1940년이니까 텔레비전이고 뭐가 없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수상이 어떻게 생겼는 건 잘 몰라요. 택시를 타가지고 운전기사한테 빨리 어디로 갑시다.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못 간다 이게. 못 간다. 다른 때는 가는데 내가 못 간다. 그거 왜 못 가냐 그랬더니 조금 후에 우리 처칠 수상의 연설이 있는데 그 연설이 내가 들어야 된다. 이게 끝날 때까지 못 간다. 처칠이 그 말을 듣고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자기 연설을 듣기 위해서 운전기사가 운전을 못하겠다. 그래서 보너스를 듬뿍 집어줬어요. 이렇게 줄 테니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하는 말이 아이고 처칠이고 나발이고 돈이나 벌자. 그러고 자,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는 것은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말하는 대로 그렇게 되리라고 믿으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그게 자기 충족적 예언이에요. 우리 사운을 한번 비춰봐 주세요. 사운의 영혼을 소중히 하며 생각을 경영한다. 생각을 경영한다. 이것은 우리 국어학적으로 말하면 문장이 성립이 안 돼요. 그렇죠? 무슨 생각을 어떻게. 그다음에 믿음에 굳게 서다. 즉 자기 충족적 예언은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에 굳게 서다. 이 두 개를 몽땅 합한 학문적 배경입니다. 자기가 굳게 믿는 생각. 이것이 실현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맨 처음에 자기 충족적 예언론을 발표한 사람은 미국의 사회학자인 로버트 머튼이라는 사람. 로버트 머튼 박사, 유저명한 사회학자입니다. 이 양반이 자기가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된다. 그런데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 그거예요. 자, 로버트 머튼 같은 하버드대 교수였는데 이렇게 유명한 양반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많은 학자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그것이 사실인지 학문적으로 증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소위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실험으로 로버트 머튼 박사의 이론이 맞다 이렇게 증명이 된 거예요. 그것은 피그말리온 효과를 증명한 실험한 사람들은 역시 하버드 대학의 로버트 로젠탈 박사하고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던 르노우 제이콥슨 박사가 미국의 이 초등학교 교사들은 그 박사학위를 가진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르노우 제이콥슨 박사가 실험을 했어요. 샌프란시스코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600여 명을 모아놓고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전혀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부터 교사들과 학생들은 전혀 이 두 분의 학자가 실험을 한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어요. 뭘 했냐면은 지능검사를 했어요. 지능검사를 하면서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앞으로 성적이 매우 뛰어나게 되고 영재가 될 만한 학생들을 골라내기 위해서 이 지능검사를 한다. 이렇게 딱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시험을 봤어요. 지능검사제가 시험을 봤어. 그래가지고 시험 답안지를 걷어들여가지고 아무렇게나 20%를 뽑았어요. 아무렇게나 그냥 무작위로. 그래가지고 교사들에게 통보를 했어요. 이 20%의 학생들이 앞으로 영재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통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8개월 후에 다시 똑같은 지능검사를 또 했어요. 또 시험을 봤어요. 그랬더니 아무렇게나 뽑은 20%의 학생들의 성적이 탁월하게 상승해 버렸어요. 탁월하게. 이 두 학자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현상이 아무렇게나 뽑은 이 학생들이 영재가 되리라고 지목한 학생들의 성적이 진짜로 영재 수준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 상승폭이 성적의 상승폭이 큰 애들은 주로 훨씬 큰 애들이 저학년 1학년 학생하고 가정이 불우한 애들이 그렇게 올라가 버렸어요. 그리고 가정이 좋은 애들도 성적이 팍 올라갔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지금까지 어떤 꼬마가 문제를 못 풀면 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너 같은 놈이 그거 풀 리가 없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통보를 받고 나서 교사들이 그 학생이 문제를 틀려도 어리니까 그럴 수 있지. 요 놈은 앞으로 영재가 될 거야. 그런 식으로 계속 생각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심전심이 전달돼 가지고 그 학생들의 성적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뻔한 거예요. 그리고 저학년과 저소득층 학생들이 성적이 더 크게 향상된 것은 저학년들은 아직 자기는 능력이 없는 놈이다. 그런 고정관념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소득층 학생들의 성적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지금까지 칭찬이라고는 한 번도 듣지 못했는데 또 관심이라고는 전혀 받지 못했는데 선생님이 자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줘요. 뭐라고 물어보고 뭐 틀려도 뭐 어리니까 틀릴 수 있어 뭐 이런다든가. 그래서 팍 올라. 그래서 이러한 자기 충족적 예언은 자기 자신에게도 해당되고 상대방에게도 그렇게 해당된다는 겁니다. 우리 아들은 크면은 장군이 될 거야. 의사가 될 거야. 학자가 될 거야. 부모가 그렇게 생각해주고 말해주면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이고 너는 누굴 닮아서 그러냐. 통상 지가 아빠 닮았다 그러죠. 지 애비 닮아가지고 그러게 되면 잠재 능력이 죽어가지고 정말 한심한 놈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낙인 효과라고 그럽니다. 스티그마 이펙트라고 그러는데 두 가지가 다 돼요. 두 가지가.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 부정적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놈이 영재냐 아니냐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학자는 그 현상을 피그말리온 효과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지금은 그것이 학술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학, 경제학, 경영학 그리고 사회학, 사회심리학, 심리학 등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쓰는 게 피그말리온 효과입니다. 그럼 피그말리온이라는 게 뭐냐? 그리스 신화의 피그말리온이라는 조각가 이름에서 따온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사이프러스 섬에
또는 키프로스라고 그러죠. 사이프러스 섬에 피그말리온 조각가가 살고 있었는데 이 조각가는 이상하게 여자를 싫어했어요. 뭐 그런 희한한 뭐 조각가도 있었는데 조각을 기가 막히게. 그런데 여자를 더욱 싫어하게 된 이유는 그 동네의 처녀들이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를 욕하다가 창녀가 되고 결국 돌로 변한 바위로 변한 사건이 일어나서 더욱더 여자를 멀리했어요. 그러나 자기가 조각한 이 상하 조각상 이걸 무지무지하게 좋아했어요. 자기가 봐도 무지무지 이쁘거든. 이게 자기가 이 상하 이 여자를 처녀를 조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 피그말리온이 아주 간절하게 바랬어요. 아이고 저런 여자가 있다면 내 마누라 삼을 텐데. 그런데 그렇게 간절하게 바랬더니 상하로 만든 조각상이 진짜 여자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프로디테 여신이 그걸 보고 변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 여자 이름이 갈라테야라고 하는 미인입니다. 여기 지금 스마트폰 가진 분들은 갈라테야 쳐보세요.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여인이 나요. 그게 갈라테야예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은 피그말리온 같이 간절히 바라면은 그런 무생물체라도 생물로 바뀔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현실성이 전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사실상 실현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두 학자가 피그말리온 인 더 클래스라는 제목으로 책을 냈는데 거기서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많은 학자들이 그걸 실험하기 시작했어요. 그 과연 맞느냐? 여기 의사분들이나 약사분들 계실 텐데 그것을 의학에서는 플라시보 효과, 플라시보 효과라고 들어보셨죠? 위약 효과라고 그러죠. 그 반대로 노세보 효과, 노세보 효과. 플라시보 효과하고 노세보 효과는 뭐 아까 처음에 피그말리온 효과하고 스티그마 효과, 낙인 효과하고 그런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면 플라시보 효과는 아마 오래전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전부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 당시 군의관 이 부대 의무대라는 게 약이 없어요. 약이 있는 건 반창고하고 아까전기하고 소화제하고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배 아프다고 가도 배에다 아까전기 발라주고 머리 아프다고 가도 머리에다 아까전기 발라주고 뭐 그래요. 근데 그거 바르면 나아요. 또 나았는다고. 그 당시는 병사들이 굉장히 순진했어요. 참 대부분 농촌 출신이고 그래서 의과대학 나온 군의관님이 말씀하시면 그걸 진짜로 믿었어요. 그래서 그게 효과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배 아프다가 하면 할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할머니서는 약손 그러면서 이렇게 진짜 나아요. 그게 낫는다고요. 그게 플라시보 효과예요. 노세보 효과는 그 반대예요. 실제로는 그 약이 그 병에 효과가 있는데 그걸 먹는 사람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면 효과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미국의 각 병원에서 엄청나게 많은 실험을 했는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 역사에도 그런 게 많아요. 저쪽 평택에 가면 수도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수도사. 그 절자리가 어떤 자리냐면요. 이 원효대사가 해골바가지 물을 마신 자리라고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당나라 이 서유기에 보면은 현장 스님 삼장법사라고 나오죠. 그 양반한테 불법을 배우기 위해서 의상대사하고 원효대사가 당나라로 가다가 여기 평택쯤 와가지고 날이 어둡고 비가 내리니까 어느 동굴에 가서 잤지요. 근데 저녁에 목이 말라서 이 원효대사가 물을 마셨는데 아주 다르게 물을 마시고 잤는데 아침 보니까 그 해골바가지 물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다 토했죠. 다 토했는데 그때 이 원효대사가 득도를 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일체유심조. 그러니까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마음먹기에 달렸다. 내가 그렇게 달게 마셨던 물이 다시 말하면 객관적으로는 전혀 그것이 무슨 독이 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닌데 내가 그 물이 더럽다고 생각하니까 더럽게 생각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의상대사만 현장법사한테 공부를 하고 당나라로 가고 원효대사는 그냥 돌아와 버렸어요. 그거 배워서 뭐 하느냐 이게. 배워서 뭐 하느냐. 1950년대 리스본 이 포르투갈 수도 리스본이죠. 거기서 포도주를 싣고 저쪽 스코틀랜드 영국의 항구에 이렇게 내려놓고 가는 요런 화물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화물선에서 이
영국의 항구에 포도주를 내려놓고 리스본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그 항구에서 선원 한 놈이 얼어 죽었어요. 그러면서 이 얼어 죽으면서 자기가 어떻게 얼어 죽는다는 기록을 남겼어요. 그래서 알았어요. 몸이 올려온다. 이제 글씨도 못 쓰겠구나. 이제 그런 게 나와요. 정신이 몽롱해진다. 뭐 이렇게 글씨를 쑥 써놨어요. 그걸 쑥 이제 그 선장 읽어보고, 저 리스본 항구에 가서 냉동창고를 열어보면 한 놈이 얼어 죽었거든. 그런데 왜 죽었는가 몰랐더니 일기를 보니까 얼어 죽었어. 그런데 선장이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란 건 얼어 죽어 깜짝 놀란 게 아니고, 역시 냉동창고의 온도가 너무 높아. 왜냐하면 포도주를 다 내리고 전기를 꺼버렸기 때문에 그거 더워졌어. 내려가면서. 또 거기에 물도 있고 식량도 있고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놈은 얼어 죽는다고 생각해가지고 얼어 죽어버렸어요. 이게 바로 자기 충족적 애언이에요. 나는 죽는구나. 그러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내가 무슨 아파트를 사겠다, 내가 2, 3천만 원 내가 소득을 올리겠다, 우리 부모님께 용돈이 아니라 생활비를 보내드리겠다, 굉장히 허풍 같은데요, 그게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사회에 베스트셀러가 된 책 중에 하나가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어요. 시크릿, 비밀이라는 책이죠. 지금 시크릿 2가 나왔더라고. 근데 시크릿 1보다는 못하더라고요. 근데 원래 시크릿이라는 책은 책이 아니고 영상이었어요. 영상물이었어요. 그래서 사관학교나 각 기업에서 시크릿이라는 영상을 수입해가지고 다 봤어요. 그 시크릿이라는 책이나 영상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생각을 경외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국회에서. 그렇게 되리라고 믿으면 그렇게 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를 그렇게 장황하게 해놨어요.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그런 얘기들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초등학교에서는 되는데 대학에서는 될까? 하고 대학에서 실험을 해보고, 그 다음에 대학에서는 되는데 일반 사회에서 많은 캐리어가 있는 분들에게 될까? 했는데 그것도 맞아요. 다 되더라는 거예요. 대학에서 실험한 것은요, 학생들에게, 수강하는 학생들이 어떤 정보를 줬냐 하면은, 어떤 정보를, A라는 교수, B라는 교수가 있는데 다 아주 미국 대학의 교수들은 그렇게 허접한 교수들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는 허접한 교수가 있냐? 뭐 그런 것은 아니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수강 신청하는 학생들에게 어떤 정보를 줬냐 하면은, 그저 A라는 교수는 농땡이고, 실력도 없고, 그런 교수야. 사생활도 별로고. 그렇게 정보를 주고, B라는 교수는 매우 훌륭해. 연구 업적도 많고, 실력도 다 보래. 이런 정보를 줬어요. 똑같은 교수예요. 그런데, 나중에 중간시험, 기말시험을 보니까 훌륭한 교수라고 정보를 줬던 요 학생들의 점수가 훨씬 높더라는 거예요. 훨씬 높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미국은 대학 교육 끝나면 교수 평가를 학생들이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못 가르쳐요. 함부로 뭐 시간 빼먹는 거 그렇게 못해요. 정확하게 평가를 해요. 이 교수는 어떻다는 것을. 그게 나쁜 쫓아내버려요. 나중에 교수 평가를 하는 걸 보니까 좋은 정보를 준 교수가 훨씬 높은 평가를 받더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저 사람은 훌륭한 교수라고 생각했더니 정말 훌륭한 교수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거의 자기 충족적 애언이에요. 자기 충족적 애언. 그런데 의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플라시보 효과와 노세보 효과가 있는데, 다시 말하면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데 부정적인 생각이 훨씬 데미지가 크답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우리에게 주는 플러스 효과보다 부정적인 생각이 인간에게 주는 마이너스 효과가 훨씬 더 강하대요. 강하게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지 부정적인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면은 그것이 긍정적인 생각을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늘 예로 많이 들은 게 컵에 우유가 절반만 든 경우, 어떤 사람은 아이고 우유가 절반밖에 안 남았네, 어떤 사람은 아이고 아직도 절반이나 남았네. 그렇게 한다는데 부정적인 생각이 절반밖에 안 남았네, 그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면은 긍정적인 생각을 강하게 압박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꾸 긍정적인 생각,
어떤 균형 잡힌 삶을 위해서 내가 몇 년 뒤에 몇 평 아파트를 가지고 뭐 소득을 어떻게 해, 이걸 항상 생각해야지. 아이고 그렇지만 내가 그거 되겠나? 그렇게 되면은 그 부정적인 생각이 그 데미지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의학에서 굉장히 많이 실험을 해요. 의학에서 과연 플라시보 효과가 큰가 노세보 효과가 큰가 보면은 노세보 효과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안 낫는다고 생각하면 안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가루 반죽을 해줘가지고 낫는다고 믿도록 했을 때는 적어도 한 30% 이상이 낫는답니다. 병이 낫는데요. 그런데 낫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진짜로 좋은 약인데 의사가 당신은 치료할 약이 없어. 요거 먹어도 그냥 고통만 덜지 안 나을 거야. 그렇게 하면은 진짜 좋은 약인데도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훨씬 우리에게 큰 데미지를 준다. 부정적인 생각이. 그래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자기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게 그런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육만 받아서도 안 되고 즉 무지해서도 안 되고 자기 생각이 없어서도 안 된다. 두 가지가 다 한꺼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한꺼번에 다 있어야지 어느 하나만 가지고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 논어에 보면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두 개가 한꺼번에 돼야 된다는 게 요건 배울 학자입니다. 요것은 빠십니다.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둡다. 그래 멍청하다 그 말이에요. 어둡다. 이거 뭐 있어요? 이거 좀비예요. 좀비 이게.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가르치니까 뭐 그런가 보다. 자기가 객관적인 자기 주체성을 가지고 그것이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를 판단해 봐야 되는데 아무 생각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세뇌가 되죠. 세뇌가 된단 말이에요. 세뇌가 돼. 세뇌가 되면은 반드시 집단무지에 빠져. 집단무지. 아무것도 몰라. 무슨 판단 능력이 없어. 이 물건이 좋은 건지 싼 건지 진짜 이 시스템이 괜찮은 건지 전혀 판단이 없어요. 그렇다니까 그런 걸 알고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집단무지에 빠지면 반드시 집단 광기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광기가 아니고 매우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보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바로 사이비 종교 집단의 행동이 그 단체를 벗어난 밖에서 보면 참 비정상적인 행동인데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밖에 있는 사람이 매우 불쌍한 거예요. 이런 진리를 모르다니. 이렇게 매우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반대는 뭐냐 하면은 생각만 하는 사람이에요. 이 태자는 위험할 태자입니다. 위험할 태자.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은 놈은 위험하다. 왜 그러겠어요? 이거 무식하거든. 지 생각만 하지 전혀 아무 말을 들으려고는 안 해. 다시 말하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옳다. 이거 돈벌이가 되겠다. 그 생각만 하지 과연 그런 것인지 공부를 해봐야 될 거예요. 정보를 수집해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둘 다 위험한 거예요. 지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는 놈은 위험하다. 이거 위험해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이상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학과 사가 겸비를 해야 됩니다. 정보를 수집하고 한번 알아보고 좀비가 아니라 내가 주체성을 가지고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지를 생각해봐요. 탐구해 보라고 하니 탐구하는 거예요. 탐구. 맞는 것인지 생각해봐요. 여기서 결론이 나온다면 이것이 옳다. 이건 틀렸다. 그러면 자기 확신을 가지고 바로 몰입할 수 있는 것이고 즐길 수 있는 것이지 하라니까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컵에 물을 채울 때 어떻습니까? 컵에 물을 계속 채워도 안 넘치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요 표면 장력 때문에 물이 컵보다 높이 올라와도 안 쏟아져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한 방울이 떨어지면 넘치기 시작하면 싹 넘쳐요. 그렇죠?
그게 크리티컬 매스예요. 그 한 방울을 채우지 않으면 물을 넘치게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까지 달려오는데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이제 박 회장 그 사람 공갈 치는 게 아닐까 안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부정적인 생각. 될 것 같기도 한데 그 양반이 사기칠 것 같지는 않고 이렇게 이제 자꾸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을 교대로 한단 말이에요. 어떤 매우 심심한 학자가 조사해 보니까 인간이 하루에 하는 생각이 5만 가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이 5만 가지 생각 다 한다고 그러는 게 진짜 한 5만 가지 정도 생각을 한답니다. 자기도 모르게 한 5만 가지 한대요. 그러니까 될 거야. 그래 뛰다가 안 되는데 이렇게. 그런데 하여간에 자기 세뇌를 하든지 해서 자꾸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이것도 습관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임계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여기서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때 테이크오프를 하는 겁니다. 이륙을 해요. 쭉 이륙을 해서 물론 여기에 기복이 있어요. 여기서 직선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올라가다 또 수평 가다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고도에 올라가면 이제 순항을 하게 됩니다. 순항을 쑥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어제 균형 잡힌 삶, 이 인생의 수레바퀴 그림을 그려 보셨을 겁니다. 잘 살고 사랑하고 배우고 그리고 우리 환경에 기여, 헌신,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요, 내가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 괜히 선언적으로 한 얘기가 아니고 이미 플라시보 효과 또는 노세보 효과, 자기 충족적 개연, 피그말리온 효과 등등 해서 모든 학자들이 다 증명을 해놨어요. 된다는 걸 증명을 해놨어요. 그 제인 엘리어트라고 하는 그 여교사가 실험한 갈색 눈, 브라운, 파란 눈 실험도 다 그런 거예요. 갈색 눈을 가진 학생에게 갈색 눈을 가진 학생이 유전적으로 훨씬 머리가 좋다. 그랬더니 과연 갈색 눈을 가진 학생들이 성적이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파란 눈을 가진 학생의 성적이 확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나는 선천적으로 머리가 나쁘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몇 개월 뒤에 그 말을 바꿨어요. 내가 책을 잘못 봐서 그렇다. 책을 잘못 봤고 보니까 파란 눈을 가진 학생이 유전적으로 우월하다고 그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꼬맹이들이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니까 뭔가 아무렇게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꼬맹이들이 모르는 대답을 해야 믿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인간에게는 멜라토닌 색소라고 있는데 그 멜라토닌 색소가 눈을 파랗게 하고 갈색 눈으로 만든다고 한다. 그래서 그것이 지능과 관련이 되어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나중에 말을 바꿨더니 파란 눈을 가진 학생들이 성적이 쑥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됐건 다른 사람이 됐건 항상 긍정적으로 대해줘라. 너는 무엇 때문에 안 되고 너는 무엇 때문에 안 되고 나는 무엇 때문에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실제로 그렇게 결과가 나타난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 시나리오를 실제로 구체적으로 작성해 보세요. 인생의 수레바퀴를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되는데요, 작성만 했더니 그렇게 되더라. 그런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작성을 해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적어도 비행기가 활주로를 이루고 가기 전에 전속력으로 달리듯이 집중을 해야 됩니다. 몰입을, 노력과 시간을 집중을 하면 어느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테이크오프의 단계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자기가 생각만 했던 인생 수레바퀴가 그대로 된다는 게 학자들의 일관성 있는 연구 결과입니다. 전부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